세종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인입니다. 자, 그 직업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제 옆에는요,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약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사님 오늘 세종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쓰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약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약사님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약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많이 만나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기는 한데 네. 약사님들은 왜 이 직업을 하게 됐을까? 의사? 간호사? 약사? 이 중에서 왜 굳이 약사를 택하셨을까? 궁금해요. 네. 어떤 계기로 약사가 좀 되셨나요? 약사란 직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오. IMF가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잘리는 걸 보면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적성에 맞는 전문직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약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약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렵나요? 쉽나요? 아니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약사가 되려면 제일 처음 약대에 입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최신의 어떤 입학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 약대가 6년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약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는 약사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쳐서 약사에 대한 면허를 따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약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단순히 들었을 때는 공부를 무진장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2년, 3년, 4년이 아니라 6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약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공부를 해서 이거에 패스를 해야지 약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패스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크게는 4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제 로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 세 번째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약사, 네 번째는 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같은 공직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 진로의 폭이 좀 다양하고 또 넓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오, 그러면은 각각의 좀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로컬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페이 약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근무 약사인데 이제 약국에 고용된 형태로 그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약사가 있고, 근데 그 약사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일단 그 약국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약국을 개국하는 게 꿈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개국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로컬 약국에는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시면은 좀 숨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원 환자들이 드시는 약은 전부 약제 부서에서 약을 조제하게 됩니다. 네, 그런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제약회사. 외국계 제약회사도 있고 국내 제약회사도 있는데요. 그런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보건소 같은 그런 공직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약사가 되면은 이렇게 선택의 폭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약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개국 약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국 약사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다른 그런 진로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내가 약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직업이 이래서 좋다라는 거 참 궁금해요. 그래야지 또 이제 세종 친구들이 나 약사 돼야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일이 적성에도 맞고
돈도 많이 버니까 좋은 거고, 근데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직업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약사님들 중에서는 뭐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식약처나 뭐 보건복지부에서 고생하신 약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인데, 네. 내가 일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 그냥 쉬고 다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 뜻은 그 정도로 굉장히 이직률도 굉장히 쉽고 네, 맞습니다. 네. 약사를 원하는 곳도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네,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싫을 때는 쉬고 다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꿈의 직업이네요. 그리고 워라밸의 삶도 굉장히 유지하기 쉬운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 수익을 조금만 기대치를 낮추면 말씀하신 대로 워라밸을 누리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사라는 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약사라는 꿈에 대해서 한 발짝 또 다가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좀 들려주고 싶으세요? 약사가 되고 나서 갈 수 있는 어떤 진로들을 잘 알아본 후에 그게 자기의 적성에 맞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약사의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창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반복된 일에 지치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뭔가 자기의 어떤 성향이 좀 외향적이고 새로운 거를 이제 개발하거나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은 조금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나 스스로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진로 적성을 먼저 찾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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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약사편 이야기 한번 잘 나눠봤는데요. 사실 약사라고 하면은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 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약사, 정말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뒷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약사에 대해서 또 다른 뒷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약사님. 네. 플라시보 효과? 네. 아시죠? 네. 진짜 효과 없는 약도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이 아픈 것도 싹 낫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사님들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약국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픈 것을 싹 낫게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절한 약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약사의 꿈을 키우고 싶다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세종교육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